이번 시간은 Fascicular VT, 섬유속 심실 빈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대개는 좌심실에서 존재하는 섬유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섬유 속이라고 하는 게 바로 fascicle, 우리 전독의 일부죠. 여기서 기원하는 심실 빈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무래도 심근에서 유발되는 심실 빈맥에 비해서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전독에 효율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심실의 탈분극을 의미하는 QRS가 다른 심실 빈맥에 비해서는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심장을 그려볼 텐데 요게 이제 방실결절에서 우심실, 좌심실로 이렇게 나뉘죠. 우각과 자각으로 나뉠 텐데 이 왼쪽에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죠. 한쪽은 우리가 앞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좌전 섬유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좌후 섬유속. 쉽게 말하면 자, 왼쪽 길에 앞가지, 뒷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left anterior fascicl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좌후 섬유속이니까 left posterior fascic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중에서도 90%는 여기랑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쪽이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좌심실에서 기원한 심실빈맥이기 때문에요. 원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심실 쪽, 좌심실 쪽이 동시다발적으로 흥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좌심실에서 흥분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는 좌심실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우심실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랑 비슷하죠? 최근에 제가 각차단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마치 우각차단의 형태가 되겠죠. 동시다발적으로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오른쪽에 각차단이 일어난 것처럼 왼쪽에서 흥분이 만들어지니까 왼쪽에서 먼저 흥분이 되고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오른쪽으로 가겠죠. 따라서 이게 RBBB 형태를 띠게 됩니다.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좌심실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좌후 섬유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흔하다. 자, 그러면 좌후 섬유속에서 흥분이 만들어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좌후 섬유속에서 흥분이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쪽에서 흥분이 진행되고 나중에 좌전 섬유속 쪽으로 가는 게 마치 어떤 패턴이냐면요. 여기 좌전 섬유속에 차단이 일어난 것처럼 발생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쪽이 진행되고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마치 좌전 섬유속에 차단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우리 사지유도에서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냐면요. 대표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리드 3 그리고 리드 AVF 그리고 리드 2 쪽에서 볼까요? 일단은 자, 자기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아래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반대로 가죠. 위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얘랑 멀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랑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그쵸,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쑥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방향이요. 이 리드 3랑 거의 이제 정반대이기 때문에 벡터로 짜지자면 이 리드 3에서 가장 네거티브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심전도에 기록이 되는 파형은 벡터의 내적이랑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세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자, 거의 180도에 가깝죠. 180도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따진다면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이 AVF, 그 다음에 리드2 이런 식으로 이 벡터 절대값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네거티브하게 그려지는 게 리드3다. 그 다음이 AVF다. 그 다음 리드2다. 이런 식으로 크기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쪽이면서 좀 더 이제 위쪽에 있는 리드 1과 AVL에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는 일단 오히려 자기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죠. 일단 멀어지는 것 같다가 자기 쪽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반대로 얘네들은 포지티브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포지티브한 웨이브가 크게 그려집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리드 1
그리고 리드 AV 이렇게 붙여볼게요. 아무래도 얘네들은 예각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 벡터랑 AVL이 좀 더 예각이죠. 좀 더 각이 좁습니다. 코사인 세터에서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AVL이 좀 더 좁다면 예각이긴 하지만 리드1이 좀 더 벌어져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리드1. 그래서 자, 포지티브한 알파를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AVL이 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다가 리드1은 양성파인데 리드 AVF는 음성파죠. 그러면 축은 어떻게 될까요? 리드1 양성파 AVF는 원래 포지티브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음성파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좌후 섬유속에서 발생한 심실빈맥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일단 우각 차단은 둘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우각 차단에다가 이 좌우 섬유속에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 좌측 편의도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자,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결국 아래쪽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위쪽으로 가니까 아래 유도, 사지 유도에서는 멀어지는 이걸 우리가 슈페리얼 엑시스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아까 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봤는데 이런 이제 절대적인 벡터의 크기 차도 존재한다. 이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1과 AVL에서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3가 가장 크고 리드2가 작아지는 식이지만 AVL과 이 리드1을 따졌을 때는 양성 알파 기준으로 AVL이 좀 더 높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좌전 섬유속에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반대가 되겠죠. 먼저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서야 이 좌우 섬유속으로 진행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마치 좌우 섬유속에 차단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차단이 일어나서 먼저 여기 성분이 되고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좌심실에서 먼저 흥분이 만들어졌으니까 우각 차단은 똑같아요. 우각 차단이 동반이 됩니다. 우각 차단은 보통 우리가 흉부유도 V1이나 V6 쪽 보면 된다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토끼기 기억해 주시고 이게 동반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지 유도에서는 뭘 보면 되느냐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유도에서는 나랑 가까워지니까 아까 네거티브하게 나타났던 이 S파가 이번에는 알파로 바뀌어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자, 1과 AVL 유도에서는 나랑 멀어지니까 이 알파가 이번에는 S파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자, 축이 바뀌겠죠. 리드1에서는 네거티브 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드1 그리고 AVF는 이제 포지티브하게 변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포지티브한 AVF 그러면 자, 우측 편의처럼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right axis deviation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차이겠죠. 일단 좌우 섬유속 가장 흔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우각 차단의 좌측 편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사지유도에서 뭘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부긴 하지만 10% 정도긴 하지만 좌전 섬유속에서 발생한 심실빈맥의 경우는 자, 마치 좌우 섬유속 차단의 형태를 가지고 반대로 나타난다. 주황색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봤더니 우각 차단의 오른쪽 편의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섬유속 심실빈맥의 심전도 파악을 해 볼 텐데 일단 좌심실에 있는 섬유속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각 차단의 형태를 가진다. 이건 우리가 V1, V6 쪽에서 잘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V1에서 전형적인 토끼기 보이죠? R, S, R'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가 더 길죠. 자, 그리고
굳이 이게 그쵸 이 S가 등전에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토끼 귀 모양이 보인다. RBBB 딱 보이죠. 자, 아쉽게도 이제 V6가 없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V1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리드 2, 리드 3, AVF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딥한 에스파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했냐면 슈페리얼 엑시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아래쪽 유도에서 전부 다 네거티브 하다라는 소리는요, 결국 위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아래쪽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생각해도 둘 중에 뭘까요? 좌전 섬유석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좌후 섬유석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좌후 섬유석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일단 좌후 섬유석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원을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절대값 벡터가 얼만큼 크게 보이느냐, 아까 제가 리드 3가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벡터 자체가 보통 이렇게 이제 거의 180도에 가깝기 때문에 리드 3 그리고 AVF 리드 2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사인 세터를 딱 그려보면 쉽다라고 했죠. 여기가 3, 그 다음에 AVF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가장 깊게 이렇게 S파를 그리는 건 3일 거고요. 그 다음이 AVF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과 AV1을 볼까요?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때는 오히려 알파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알파가 그려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1과 AVL에서는 포지티브하게 그려진다.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고, 거기다가 자, AVL에서 좀 더 벡터가 크게 그려진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예각의 싸움에서는 0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여기가 AVL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절대값 자체는 여기가 더 크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보통의 심실빈맥에 비해서는 이게 전도계에서 발생한 부정맥이기 때문에 QRS가 비교적 좁다라고 했죠. 그쵸? 심실빈맥에 비해서는 QRS가 좀 더 전형적으로 잘 보이고 뭔가 좁아요. 그런 것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